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직송 뉴스 화요일은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백주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배달 라이더의 눈물입니다. 제가 뉴스를 배달하는 뉴스 라이더잖아요. 네네. 일단 제 눈물은 아니고요. 네. 이번 소식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 전국의 배달 라이더, 배달 기사를 울린 일명 배달 정상금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될 정상금을,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돈을 일방적으로 떼어먹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 체불 사태가 불거졌고요. 급기야 배달 기사들이 이 회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횡령 혐의로. 예. 정산대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태는 저번에 봤던 그림인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올여름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중간 판매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위 먹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대행 업계에서 비슷한 사태가 터진 건데요. 그래서 배달계의 위메프 사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만나플러스라는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 라이더들의 이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예, 만나플러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앱이 아니고요. 네. 배달 대행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네. 배달기사 오토바이에 스티커, 브랜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업계는 232로 통하는 유명한 업체였는데요.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앱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소비자용이고요. 식당 업주가 실제 음식 배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김치찌개를 주문한다고 가정해보면 식당 주인이 배달을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대행 플랫폼에 배달 기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럼 그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이 대리점 역할을 하는 총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총판은 그 지역 배달 기사를 관리하는 일종의 대리점인데요. 이 총판에서 특정 배달 기사를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이 배당받은 배달 기사가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주문 확인했네. 그리고 배달 오기까지 몇 분 남았네. 요 정도만 확인할 줄 알았지. 네. 중간에 많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배달 기사와 이 대리점 역할을 하는 총판,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예. 시중에 50여 개의 플랫폼 업체가 성업 중인데 그중 만나플러스라는 업체에서 이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나온 겁니다. 네, 정상금 미지급입니다.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정상금은 배달 라이더, 배달 기사님들이 일했던 그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만나플러스는 그동안 선불 충전금 방식으로 가동해 왔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만나플러스와 가맹 계약을 받은 식당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충전금을 미리 예치해 두는 거고요. 예. 그러면 배달 한 건당 4,000원씩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 4,000원 가운데 배달 기사에게 약 3,600원, 그리고 총판에 약 400원 정도 돌아가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100 박아놓고 시작하면은 4,000원 빠지면 99만 6,000원. 차감이 되는 계속 거죠. 차감이 되고 거기서 이제 라이더와 총판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나눠 갔는데 어쨌든 돈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돈이. 근데 배달 라이더가 배달 건수를 올릴 때마다 즉각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고 그것도 정립을 시켰는데요. 그것도 정립해요? 네, 배달 기사들은 배달 한 건당 3,600원, 두 건이면 7,200원 그 돈을 적립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면 한 번에 출금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금하는 방식은 총판, 이 대리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만나플러스에서 지난 5월부터 일방적으로 이 출금을 모두 막아버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에 찾아가라고 적립하라고 하니까 그래 월급 받듯이 목돈 크게 받아야지 하면서 믿고 이제 지켜봤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럼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찾습니까 돈을? 정말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됐는데요. 네네. 이 전국 배달 대행 플랫폼의 월 평균 배달 건수가 약 4천만 건이고요. 이 중 만나플러스는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기사들의 피해 금액은 현재 최소 19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참고로 만나플러스는 전국의 1,600여 개의 지사와 또 배달 기사 3만 3천여 명과 계약을
맺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이 만나플러스에서 7년째 일하면서 경남 진주 지역 이 총판을 맡아온 분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 이상은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들도 대한민국 한 자영업자이거나 최취약계층의 배달 노동자, 한 가정의 일원 혹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고 밤이고 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을 수개월간 단 한 푼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기본적인 오토바이 경정비, 보험비, 기름비, 휴대폰 요금, 생계 생활비 그 어떤 것조차 전혀 보장받을 수 없으니 지금 현재는 빚만 치게 돼서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금해줘야 할 돈을 은행 전산 시스템 오류 등 그동안 수없이 일방적인 거짓 공지로 수개월간 출금을 막아놓고 명백한 배임이고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의 답답한 심경을 들어봤고요. 이 논란의 배달 대행 업체가요. 이쪽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한때는 잘 나갔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 이전 이 배달 시장은 10조 원도 안 되는 규모였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배달 시장 20조 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폭등했고요. 예. 이 배달 대행 플랫폼에도 투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만나플러스에도 4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배달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고 하고요. 영업 실적만 봐도 지난해 기준으로 만나플러스의 영업 손실이 130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런 적자 수준은 다른 대행 플랫폼들도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예. 자, 코로나 특수로 이제 한때 봤었던 만나 플러스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 라이더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은 이렇게 사측이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걸 알았을까? 이 만나플러스가 800억 원 투자 유치 이 내용은 과거에 또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변모했으니까요. 네, 예. 만나플러스 사측이 일명 자본 잠식 상태, 다시 말해서 재무 상태가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숨긴 채로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조정윤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시죠. 일단 만나플러스 대표이사 조향현 씨는 2023년 12월경에 이미 만나플러스 재무 상태가 자본 잠식에 빠진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왔고 배달 용역을 제공한 라이더 및 총판에게는 용역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팀원 위메프 사태에서 검찰 측의 법리 검토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선불금을 지급받거나 배달 용역을 이행하게 한 경우 사기 혐의가 성립하고요. 선불금을 원래 사용할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임금 체불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중대한 민생 범죄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출금을 이 업체가 딱 막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날을 알면은 뭔가 이 업체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나플러스가 올해 처음 출금 제한 조치를 내린 게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만 해도 배달 기사들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겠지, 기계적인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3월과 5월 이어서 7월에도 급작스럽게 출금이 금지가 됐고요. 예.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모두 만나플러스 본사에 은행 대출 만기일과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들의 정산금을 이 은행 빚을 갚는 데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의혹입니다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 지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마치 TMF처럼 선불금을 먼저 받고 라이더들이 이제 정산금을 가져가고 이 과정에 선불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제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돌려막기 하고 규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게 피해자가 라이더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선불금 냈는데 그 돈 날라간 거거든요. 지금 돌려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피해자죠.
네, 자영업자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그 배달 확인하는 식당 주인도 다 피해자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식당 업주들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이 리스 업체도 피해자입니다. 예. 이 배달 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 오토바이잖아요. 이 오토바이를 새로 사면 목돈이 드니까 대부분 리스 업체를 통해서 빌리는데 그런데 이 비용도 만나플러스에서 단체로 걷어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현 씨와 제가 이제 배달 기사라고 하면 뭐 저희 두 사람이 오토바이 리스 비용을 모아서 만나플러스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 만나플러스가 한꺼번에 이 리스 업체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그 돈마저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오토바이 리스 업체에서는 라이더 개인에게 뭐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뭐 라이더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야, 미지급 대상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확대가 되는데 여기는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배달 기사들의 산재 고용 보험료도 지난 5월부터 미지급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서 따로 조사를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산재 고용보험료 지급하지 않은 돈이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 21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정상금 못 받았죠.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죠. 어떡하라는 겁니까? 3만 명의 라이더들은. 구조적으로 보자면 공룡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즉 쿠팡과 배민 같은 주요 업체들이 요즘 얘기하는 그 무료 배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무료도 아닌데 실은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만나플러스 같은 중소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 라이더들을 희생시키자. 이 사람들 정상금 주지 말고 횡령해서 회사를 조금 더 유지해보자. 이 사람들 사회보험료를 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위기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신장식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지는 공룡 기업이었다, 횡포였다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어주실까요? 네, 배달 시장의 빅3 기업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인데요. 최근 이 기업들이 무료 배달에 열을 올리면서 자체 배달 시스템을 또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플러스 같은 중소업체들은 주문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상대적으로 약자인 라이더들에게 떠넘긴 셈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23일 만나플러스 피해자들이 사측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다음 달 22일까지 추가로 고소인단을 더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1월 6일에는 피해자들이 만나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팀F 사태에 이어서 만나플러스 사태까지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온라인 플랫폼의 부실한 규정이 모두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규제가 온라인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였고 애먼 사람 피해만 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이게 끝일까 하는 겁니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의무 휴업일 줄다리기입니다. 현재 도내 대형마트나 대형 점포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데요. 그런데 김해 씨가 의무 휴업 요일을 평일로 바꾸려고 하면서 마트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 김영애 사무국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처음 시작은 아무도 몰래 진행을 했고요. 점장들이나 관리자들이 9월부터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거다. 거기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짜라는 얘기가 7월 달부터 계속 흘러나왔는데 김해 씨에 따져서 저희들 일단 중단시켰죠.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굳이 일요일 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또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강제로 포기시키면서까지 일요일 영업을 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 마지막 단서 조항? 네, 이 마지막 문장에 제가 걸려가지고요.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매월 이틀이 지정이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예. 이 노조에서는 이 대목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삭제해달라는 거고요. 이에 반해 김해시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해시 민생경제과 정서율 과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었어야 하는데 수년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부산시마저 올해 평일로 전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도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트 근로자분들의 건강권도 중요하기에 결코 마트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의 입장이었습니다. 김해의 입장이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부산과 이제 대구가 이미 이 김해가 말하는 대로 지금 바뀐 사례이기도 한데 우선 김해시도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김해시가 지난 14일부터 3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 달 초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트 노조에서는 정작 마트 노동자들이 설문 대상에 제외가 됐다. 그리고 조사 문항에도 의무 휴업 규제가 필요 없다는 걸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문조사 방식 자체가 뭐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가 더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지적 같은데 김해 지역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여부 그리고 경남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격주일을 한 달에 2번 영업시기보다 평일 월요일에 2번 쉰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마트 쪽에서도 수익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데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할 휴식권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 포기하는 노동자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분명 충돌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다각적이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지원 리포터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